여러분, 오늘 날씨 확인하셨나요? 미세먼지 수치는 사실 기상정보는 아닙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기상정보와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드릴 기상선생님, 서울미아초등학교 교사 박윤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확인하셨나요? 여러분은 날씨를 보실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시나요? 비가 내릴지, 기온이 얼마나 오를지, 미세먼지 수치는 어떤지 등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강수량과 기온과는 달리 미세먼지 수치는 사실 기상정보는 아닙니다. 아니, 일기예보 볼 때 미세먼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기상정보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러한 기상정보와 일기예보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상청에서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지구 밖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기상현상을 입체적으로 관측합니다. 이때 관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릴지, 오늘은 얼마나 더울지 혹은 추울지, 바람이 불지 안개가 낄지 등등 여러분이 날씨를 본다라고 하실 때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기상현상을 관측하여 얻은 이런 정보들을 기상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은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일기예보를 해야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일기예보를 확인하시나요? 기상현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기예보 역시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짧은 간격으로 하는 예보는 초단기 예보라고 하고 6시간 이내 예보를 1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이내 예보를 3시간 간격으로 발표하는 단기 예보가 있습니다. 즉,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단기 예보는 읍면, 동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동네 예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일기예보 하면 이 단기 예보, 즉 동네 예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일까지의 날씨를 매일 2회 발표하는 것은 중기예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후 예측이 있는데요. 기후 예측은 장기예보와 기후 전망으로 나뉩니다. 장기예보는 1개월 전망을 매주 1회 하는 것과 3개월 전망을 매월 1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후 전망은 더 간격이 넓겠죠. 기후 전망은 다음 계절의 전망을 1년에 4번 하는 것과 다음의 전망을 1년에 1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기상현상이 급변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상세하게 날씨 변화에 대해 알려줄 필요성이 있으면 기상정보라고 하는 비정기적인 예보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루에 몇 번 한다는 등의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의 종류를 아셨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기예보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주말 점심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걱정이다. 그러면 어떤 걸 확인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신 초단기 예보입니다. 일주일 전에 약속을 잡으셨을 때는 중기예보를 확인하셨겠지만 지금은 6시간 이내 예보가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는 초단기 예보를 보시면서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긴 옷을 입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일기예보가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업데이트되고 있는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날씨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상정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기온, 바람, 비 등의 기상현상을 날씨라고 하고요. 기온은 매일의 날씨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의 수십 년 동안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랬어 라고는 하지만 오늘 기후가 이랬어 라고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날씨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한 지역의 기후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기후 혹은 아프리카나 극지방의 기후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기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의 심각성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를 보시고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과거에 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912년부터 2016년까지 1.8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약 10%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앞에서 본 지구 평균 기온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변화를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분야별 환경오염의 심각성 정도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2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 즉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죠. 기후변화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원인 물질로는 온실가스와 반응가스, 에어로졸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포함이 됩니다. 반응가스는 다른 물질들과의 결합력이 좋아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반응가스라고 부르고요. 반응가스에는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이 있고 이는 에어로졸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에어로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에어로졸을 생성하신 겁니다. 에어로졸은 기체에 액체나 고체 입자가 떠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 중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즉 앞에서 같이 본 미세먼지도 에어로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배출된 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황산염, 질산염과 같은 화합물을 말합니다. 에어로졸은 직간접적으로 태양 복사의 산란, 흡수에 영향을 주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을 했죠. 제가 미세먼지는 기상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그런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방금 보신 기후변화 원인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의 경우 이는 환경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상현상이라기보다는 대기의 오염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황사와 같은 자연현상도 일부 있지만 이보다는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배출되는 물질에서 기인한 측면이 더 크죠.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관측 분석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감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안면도를 시작으로 2008년 고산, 2014년에는 울릉도 독도 기후변화 감시소를 설치해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감시하고 있죠.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잘 따라오셨나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상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기상정보는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로 강수량과 강수 확률, 풍속, 풍향, 기온, 습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정보를 알려주는 일기예보는 업데이트되는 시간 간격에 따라서 초단기예보, 동네예보라고도 하는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 그리고 기후전망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자꾸 달라지는 것은 앞선 예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기상정보를 수시로 관측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날씨와 기후를 그리고 기상정보와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원인 물질은 온실가스를 떠올리시면 쉬우실 거고요. 반응가스와 여기에서 생성되는 에어로졸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상정보와 기후변화는 아무 관련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정확한 기상관측을 통해 얻은 기상정보가 오랜 시간 쌓였을 때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은 기상정보에 영향을 줍니다. 기후변화 원인 물질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기온, 강수 등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상과 기후, 그리고 기상정보와 기후변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잘 체크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선생님 박유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